배경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어릴 때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을 잘 그렸고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또 공부도 좀 집안에서 팔람하다 보니까 좀 그 안에서 특출나다 보니까 부모님 시골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정읍에서 우리 가문에 판검사 하나 나오겠다. 그러니까 정읍의 인물로.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 아빠가 좀 그때 힘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야 될 핸드볼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빠가 싸우시면서 못하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게 된 거예요. 1년 늦게.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지만 뭐 1년 동안 반대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응원을 하신 건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달 했어요. 한 달 하고 2달째 대회를 나갔는데 6학년 언니들이 원래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들어가서 언니들하고 같이 뛴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제가 4골을 넣고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 그게 너무나 흥분되고 좋았던 거예요. 그 골을 넣는 그 희열감. 예. 그 기쁨은 감히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또 끝나고 나서 짜장면 주는데 너무 같이 먹으니까 그게 맛있었고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좋은 기분을 가지고 핸드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핸드볼이 너무 재밌어서 빠져서 계속 온 건데요. 다른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실업팀으로 다 갔는데 한 체대를 가셨어요? 예. 실업팀에서 이제 그 당시 막 스카우트비를 들고 막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오고 잘하는 그랬었어요. 선수니까. 예. 부모님한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실업팀 안 갑니다. 이유는요? 어릴 적부터 제가 꿈이 있었는데 그걸 못 이루고 계속 운동만 한 게 너무나 이제 막 속상해서 그 제 꿈을 이루고 제가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 욕망이 좀 많았어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으로 성공을 해서 운동으로 무언가를 뭐 내가 운동 뭐 정치를 하건 무엇을 하거든 좀 절차를 좀 밟아야 됐다는 어릴 적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돈을 막 가지고 감독들이 오니까 그거에 아빠가 혹하기도 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아빠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걸 다 제껴 놓으시고 네가 원하는 길 그래 가라. 공부해라.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연히 한국 실업팀으로 다시 가실 줄 알았는데 일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대학을 선택했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금메달 하나만 따라 내 목표 다 이루면 나는 국가대표 은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겠다고 무릎 다치지도 않았는데 진단서 냈고 대표팀도 안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운전면허증 획득하고 막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펼치고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떠났죠. 일본에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출산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그 20대 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경험을 다 하신 거예요. 남들은 연애도 많이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에서 감독하고 있다가 한국 대표팀에 계속 컴백을 했었어요. 국제대회가 있을 때는 20대에 계속. 그러면서 태능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애 아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태능 선수촌에서? 네. 그 안에서 커플이 나온 거죠. 애 아빠는 더 이상 제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본인 내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너무나 제가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니까 계속 올림픽도 나가고 또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제 임신을. 네, 이제 그 시댁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던가요? 아이만 낳아줘. 내가 다 키워줄게. 그 당시에는 순진해서 그 한마디에 그냥 알았어 하고 결국 올림픽을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때 딱 은퇴를 할 생각도 했어요. 운동선수들이 네. 안 좋은 게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임신하게 되면 여자들은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본 이제 제 오너가 너는 감독이니까 선수 안 해도 되잖아. 아이 낳고 바로 복귀해라라고. 감독만 해라 일단. 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나 기쁘게 해준 거예요. 저 그래서 임신해서 6개월간 코트에서 선수를 뛰었고 아이 낳기 이틀 전까지 코트에서 결승전 치르면서 우승시켰고 그리고 바로 아이 낳고 2주 후에 제가 복귀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 대단하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저도 아이를 낳아본 사람으로서 6개월까지 코트에서 뛰었다는 건 사실 상상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억하기 싫은 것 중에 이제 그 당시 생활인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트는 나가야 되고 나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지 않고 감독만 하라고 하는데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을 보답해야 되고 또 선수들에게는 단체 생활에서 내 공간을 다른 선수가 메꿔준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코트에서 갑자기 떠날 수가 없어서 임신 6개월까지 코트에 6월 말일까지 제가 코트에서 뛰었고 대회를 뛰어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는데 제가 쉴 때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몸이 많이 불면 제가 이제 코트에 복귀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딱 5kg 찌웠어요. 제 몸무게를. 배고플 때마다 물을 마셨고. 아이가 몇 킬로로 태어났는데요? 3.2요. 3.2로 태어났는데 5kg 쪘으면 지금 아이 외에는 그럼 양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하나도 안 찐 거네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빠졌었던 거죠. 계속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독종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전 그 독종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이쪽 독종이 아니라 이쪽 독종으로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독종이라는 좋은 독종. 예, 좋은 독종으로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입덧 했을 때 무언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도 혼자 했던 거예요. 애 아빠도 1200km 떨어진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각자 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부모님 또한 와주고 싶어도 너무 먼 곳에 있었고 그래도 어린 나이에 감독하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기댈 것도 없었고 또 일본이라는 곳은 개인 문화잖아요. 굉장히 문화 자체가. 그래서 어디한테 누가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항상 방콕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배고프면 물 마시고 또 훈련 나가고 남는 시간에 음악 듣고 책 읽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바로 이틀 뒤에 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뒤에 잇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2주 만에 이제 코트에 나가서 다시 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배려를 해준 그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게 이모경 감독님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명감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책임감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지금도 그 있잖아요. 여럿이 모이면 그 따뜻해가 성격이 좋아서 이거를 앞에다 놓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신경 못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왜 나는 나 같은 성격으로 태어났을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꼭 그거를 내가 정리해야 되고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나? 바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운 게 있다면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만 낳으면 키워주겠다던 남편분의 약속 어떻게 지켜졌나요?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결국 남편은 남편 일이 잘 되면서 그 자기 일에 계속 전진했고 저는 이제 아이가 낳고 또 다시 못 만드는데도 힘들었지만 어린아이였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바구니를 하나 선물 받아서 그 안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제 아이 놓고 운동하고 울면 우유 좀 먹이고 이제 그렇게 어릴 적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 몸이 한 2~3개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운동하랴, 또 감독하랴, 또 아이 엄마 하랴, 며느리 역할하랴, 또 와이프 역할, 5가지 역할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낳고 몸이 아프지 않았는데 3년 뒤에 좀 후유증이 나타나서 막 하반신 막 마비가 일어나서 이제 한국으로 갑자기 날라와서 막 진짜 병원 가서 약도 지어서 먹고 저는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 3년 뒤에 이제 약도 좀 먹고 그러면서 몸을 다시 이제 원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장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남편한테 요구를 해도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 제가 몸이 아프면서 면역력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여름에도 감기 2번, 겨울에도 감기 한 3번씩 계속 아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기댈 곳이 없는데 남편이 주말에 한번 놀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남편한테 이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이제 또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아이 케어 다 하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고열로 쓰러진 거예요. 39도, 이제 40도 가까이. 근데 남편은 이제 다시 이제 주말이니까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저를 놔두고 가는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쵸. 서럽죠. 예. 서운하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이를 안고 병원을 가서 링거를 맞는데 한쪽에는 아이가 누워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해서 약을 2번 먹었어요. 진짜 우울증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는 아니지만 얘기할 수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국에 와서도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울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막 그때 그 극단적인 예. 생각을 하셨던. 예.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일본에서 혼자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가족도 있고 다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저를 콜을 했을 때 제가 일본 부귀영화 그 잘 나가던 그 자리를 다 제껴놓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계속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고 사실 남편하고도 이제 이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게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약간 우울했던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갖고 있었지만 크게 그건 아니고 남편한테는 제가 좀 우리 좀 떨어져 살자 이제 이런 요구는 했었는데 이제 워낙 결혼하면서부터 뭐 1200km 이상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쪽에서 이제 또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전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쿨하게 그냥 허그하면서 헤어졌어요. 쿨하게. 제가 여자 입장에서 제가 제 걸 다 포기하고 제가 좀 대접도 좀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일을 계속 했잖아요. 제가 비록 힘들었지만 제 여자 입장에서 그 당시는 여자들이 내조를 하는 입장인데 저는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쿨하게 헤어졌고 두 번 다시 의지하지 않기로 이제 그쪽으로 마음 먹은 거죠.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짧게 빨리 전환시켜서 응애돼서 그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죽을 고비를 넘긴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